네, 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이번 주 문을 열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가득 담아냈습니다. 먼저 오늘 화요일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전반의 분위기 체크하고요.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추천주들도 꼼꼼하게 AS 이어서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전 상한가,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송 시간 이후에도 전문가들과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우리 시장입니다. 어제 오전에 전해졌던 소식이었죠. 미 부채 한도 협상 타결 잠정적 합의가 됐습니다. 시장은 불안감이 일부 해소됨에 따라서 오늘 양대 지수 모두 강세로 거래 끝이 냈습니다. 또 지난주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엔비디아발 반도체 업종 훈풍도 오늘 그 추세 이어받으면서 오늘 코스피는 연고점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일부 거시적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서 오늘 강세 출발을 했습니다. 1% 가깝게 갭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2,582선으로 출발한 지수였습니다. 오후 1시 정도께 다시 밀리기도 했지만 다시 상승 탄력 회복을 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04% 오르면서 거의 하루 전고점 부근인 2,585.52포인트로 이제는 2,600선을 바라보면서 거래 끝이 냈습니다. 수급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지난주 거래일과 같은 매매 동향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외국인이 오늘로 4거래일째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LG이노텍 순으로 비중 크게 담아냈고요. 기관은 4거래일째 매도세 보이고 있고 개인도 함께 매도에 동참을 했습니다. 코스닥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850선으로 상승 출발이 됐습니다. 오전 10시 30분경 소폭 내리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부터 우상향 추세를 쭉 이어갔습니다.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0.98% 오른 851.50포인트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수, 목, 금 3거래일째 같은 수급 이어가던 코스닥이었는데요. 오늘 모든 주체에서 손바꿈이 확인됐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4거래일 만에 순매수, 쌍그리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개인은 4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상승 전환됐습니다. 지난 거래일 대비 40전 상승하면서 1,324원 90전으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이창용 대표 그리고 적풍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연휴를 마치고 돌아오니 붉게 반겨주는 우리 시장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시장과 종목 이야기 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이죠. 오늘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먼저 이창용 대표님의 첫 번째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 이 종목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이끌지 네. 않았나. 그쵸, 알 것 같네요. 네. 네. 삼성전자. 그쵸. 네. 네.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엔비디아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미국의 상장주입니다. 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서부터 지금 전체적으로 100% 이상에 가까운, 100%에 가까운, 거의 100% 넘었죠. 150% 상승을 올해만 그렇게 보여줬는데요.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삼성전자랑 방향 같이 할 것이다. 이런 논리로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 안에서 국내 주식시장을 접근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논리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업황에 대해서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엔비디아가 올해 재고 자산도 작년 4분기 대비했을 때 5% 이상 줄고 그리고 재고 자산도 줄고 있고 그 원인으로 따져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제 AI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GPU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엔비디아가 2분기에도 역대급의 매출을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랑 방향성을 좀 같이 할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GPU를 보통 서버를 구축을 할 때 GPU를 구매하는 업체들은 보통은 디램도 같이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원인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호주세가 좀 보이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갭 상승을 통해서 2.8%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고무적인 상황이죠. 지금 현재 주가가 72,000원대 부근인데요.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가의 상승 랠리 이어가기 위해서는 올해 특히나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재고 자산, 재고 사이클이 얼마나 이제 줄어들지 그것이 관건일 것으로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뭐 엔비디아나 뭐 인텔이나 다른 이제 미국 업체들도 이제 재고 자산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특히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디램 수요가 뭐 지금 GPU에 대한 수요가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한번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영역에서 파운드리 영역이 또 얼마나 또 성장할지가 그것이 좀 관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가 지금 기존의 무기였었던 뭐 메모리 반도체도 있지만요. 지금 미국 시장이 워낙 또 지금 앞서서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부채 한도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마 이제 어제는 이제 미증시가 또 휴장이었죠. 그래서 오늘 아마 이제 미증시가 열리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엔비디아 주가에 따라서 또 그 삼성전자 주가가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향방이 좀 갈릴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저는 일단은 오늘 이번 주 정도의 지수 자체가 어느 정도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뭐 주식시장 안에서 제일 싫어하는 이슈가 불확실성한 리스크입니다. 어디까지 또 내려갈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디까지 범위가 확대될지도 모르는 그 불확실성한 리스크 부채 한도 이슈가 어느 정도 지금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주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7만 원대부터 8만 원대까지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물벽이 좀 있고요. 그리고 8만 원 선부터는 이제 순수하게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대가 이제 형성이 좀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또 가져가야 될지 이 부분도 기관과 지금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또 방향성을 이어갈지가 좀 문제이긴 하고요. 네. 지금 이제 외국인의 지분율 자체가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5% 이상 상승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외국인의 방향성에 맞춰서 우리가 좀 따라가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 오늘 미증시입니다. 미증시를 살펴보면서 네. 이번 주 반도체 종목들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오늘 고점 부근 3% 가까운 강세를 보였고 삼전 3거래일 52주 신고가를 재차 경신을 했습니다. 먼저 엔비디아가 올해 들어 100% 가까운 상승세 보이면서 이런 훈풍이 우리 시장에 이어지고 있는 점 체크해드렸고요. 네, 반도체 부분 GPU, 이 그래픽 처리 장치 부분 수요와 함께 재고 감소 부분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시장까지 상승장으로 전망드렸습니다. 이야기해주신 이창용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전략, 많은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적풍 전문가님의 특징주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창호 대표님과는 반대로 네. 좀 소형주를 좀 들여다봤어요. 네. 요즘 우리 증시가 굉장히 양극화가 돼서 삼성전자, 뭐 LG전자처럼 완전 대형주들이 잘 가면서 네. 또 다른 편에서는 중소형주들이 바닥에서 반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은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JC현 시스템을 가져와 봤습니다. JC현 시스템이 오늘장에 이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이고 급등한 사유는 방금 이창용 대표님 말씀하신 그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바로 이제 엔비디아 수혜주로 올라갔는데요. 지금 AI가 올 연초부터 정말 이 시장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술주들, 특히 뭐 반도체 쪽에서는 실적이 별로 안 좋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이번에 1분기 실적 망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으로 인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가가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인공지능 때문에 GPU 수요가 폭등을 하게 됐고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미국에서는 마약보다도 구하기 힘든 게 뭐 이런 거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네. 그 정도로 이제 뭐 품귀 현상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고 그거에 대한 수혜주들을 시장에서 막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JC현 시스템은 이 엔비디아의 주요 제품들, 그래픽 카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수입해서 유통하는 그런 이제 파트너사로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지금 주가를 보시면은 예전에 여기 12월 달, 작년 12월 달하고 올해 1월 달에 상한가를 한 3번 정도 간 기록이 있어요. 그때도 완전 바닥에서 출발해서 주가가 뭐 2배 정도 상승한 이력이 있었는데 네. 그때 한번 요란하게 급등을 했다가 한 3, 4개월 정도 조정을 받고 오늘 다시 올라가면서 급등을 좀 시켜주는 그런 모습인데 한번 이렇게 좀 흔히 말하는 이제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연달아 급등을 한 종목들은 나중에 시간이 적당히 조정받고 나면은 또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때 또 했던 그 손맛을 잊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네. 또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JC현 시스템이 오늘 올라간 게 말씀드린 그 엔비디아 수혜주로 올라갔던 거 일단 첫 번째로 있었고 네. 그리고 오늘은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드론이나 또 UAM처럼 요즘 드론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무기로 사용이 좀 많이 되고 있고요. 북한도 최근에 이용한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안티 드론이나 그런 쪽으로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UAM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각 지자체에서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네. JC현 시스템이 또 드론 유통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꼭 엔비디아로만 올라갔다기보다는 그리고 드론 재료도 같이 움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PC 디렉트 같은 종목도 바닥에서 급등한 이유가 똑같은 이유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료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드론 재료도 있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우리 증시 트렌드가 완전 대형주 아니면 아주 작은 초소형주들이 잘 가는 시장이라는 거 잘 기록하셨으면 좋겠고 JC현 시스템이 시가총액이 8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도전상한가 종목도 오늘 소형주를 좀 들고 왔는데요. 소형주들이 조용하다가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종목도 잘 지켜보시면은 여러분께 좋은 수익 드릴 수 있을 거니까 방송 말미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 소형주 JC현 시스템을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상한가로 마감이 됐는데요. 엔비디아 파트너사 모멘텀과 함께 추가 재료로 드론과 UAM, 도심 항공교통 재료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야기해드린 적풍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전략,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창용 대표님의 두 번째 특징주 들어보시죠. 자, 두 번째 특징주도 네. 제가 대형주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러네요. 네. 여러분들이 사실 시청자분들도 그렇고요. 보통 이제 투자자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그리고 처음에 접근하실 때 우리가 주식 투자에 있어서 먼저 접근하는 종목들이 보통 이제 그쵸. 대형주죠. 그래서 네. 보통은 이제
따로 뭘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뭔가 투자 포인트나 이런 걸 생각 안 해도 되는데요. 네. 일단 LG전자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잠깐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네. 코스피 시가총액 17위의 기업입니다. 최근에 전장사업부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사실 10% 이상 급등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제 LG전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업 부분이 이제 에어컨이나 세탁기나 이런 백색 가전 쪽이었죠. 근데 오늘 리포트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리포트를 봤을 때는 백색 가전은 조금 윗단에 올라오고 그리고 밑에 단에 이제 전장사업부에 대한 기대감 좀 깔려 있었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이제 리포트가 나올 때 백색 가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얘기가 좀 나오고 그리고 오늘 나왔던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전장사업부는 윗단으로 올라가고요. 이 전장사업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좀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리포트를 통해서 아마 LG전자가 좀 많이 급등을 보여줬다는 것이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네.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외국인의 지분율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 5월 달만 하더라도 3% 이상 이제 외국인의 지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LG전자가 이제 그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시장 방향성을 좀 보게 되면요. 대형주가 가는 종목들은 또 되게 매집이 좀 많이 되어 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5월 달부터 5월 말까지 이제 5월 말일이죠 거의 이제 그래서 그 정도까지 계속적으로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수했던 종목들이 아마 5월 막판에 지금 터지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아마 이 촉발제가 지금 오늘 나왔었던 리포트에 관련해서 전장사업부에 대한 리포트 관련해서 이 부분이 좀 이슈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 법인과 같이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해서 지금 이제 미국의 3대 완성차 업체들을 모두 다 고객사로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도 뭐 전기차 쪽, 충전소 쪽 이쪽으로 방향성을 넓혀간다고 하면 네. 기존에 이제 백색 가전이 뭐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장성이 조금 둔화된다 이런 부분이 리스크가 조금 줄어들 것 같고요. 그래서 LG전자가 오늘 이제 10% 이상 급등을 좀 보여줬다는 건 그래도 우리 국내 증시 안에서는 호재죠. 그래서 네. 어찌됐건 간에 뭐 중소형주 올라가는 것보다 대형주가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모양새가 제일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LG전자 전체적인 실적 성장성 아니면 이런 여타의 방향성과 더불어서 봤을 때는 아마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나게 되면 미증시 올라가고요. 그렇게 되면은 국내 증시까지 좀 같이 좀 따라 올라가면서 아마 이번 주는 대형주가 수급을 좀 많이 받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네. 대형주가 또 아니더라도 시가총액 좀 상위 종목군들이 아마 이번 주에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중소형주들은 매일 이제 급등을 보여주는 종목들, 끼가 있는 종목들은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번 주 주식을 조금 편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를 어느 정도 좀 살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LG전자 그래서 이런 이슈로 인해서 올라갔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미증시 살펴보시면서 네. 공략하시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G전자 오늘 10% 넘게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가치 상승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증권사 리포트가 있었고요. 또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유입되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대형주와 함께 시총 상위주들이 이번 주 시장을 리드할 것이다라고도 언급해드렸네요. 이야기해주신 이창경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경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적풍 전문가님의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반대로 소형주만 그러니까요, 가져오게 대형주, 됐네요. 소형주. 네, 오늘 네. 두 번째 피델릭스 가져왔는데요. 네, 피델릭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상한가 종목이었고 맞아요. 네. 또 이제 오늘도 상한가로 마무리가 된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2연속 상한가 간 종목들이 요즘에 많지 않거든요. 피델릭스가 이제 왜 올랐냐면은 반도체 수혜주로 올라갔는데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제 미국의 엔비디아라든지 또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수혜주들을 사람들이 많이 찾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상호 간의 견제를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미국 반도체를 규제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중국 반도체 사용하는 걸 규제를 하고 있어요. 네. 상호 간의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 관련된 한국이 이제 최근에 뭐 한미 정상회담도 하고 하면서 미국에 대한 수혜주만 시장에서는 찾고 있는데 반대로 피델릭스 같은 종목은 중국 반도체 수혜주예요. 그런데 이 종목이 지금 이틀 연속 급등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떠한 이벤트가 벌어졌을 때 반대쪽에 있는 부분들도 좀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피델릭스가 이제 올라간 사유는 이제 뭐냐면 이 회사가 그 지분 관계를 보시면은 대주주가 여기 이제 보면은 이게 도실리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중국계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피델릭스는 중국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의 최대 반도체 기업인 SMIC와 또 예전에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었던 부분 때문에 사실상 피델릭스는 중국 반도체 수혜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관련주,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많이 올라간 것도 맞아요. 실제로 맞긴 하지만 이런 종목도 있다는 걸 좀 소개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피델릭스가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바닥을 좀 다졌던 네. 그런 종목이고 여기 재무 상태를 보시면은 재무 상태가 그렇게 엄청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 2020년도에는 좀 안 좋았어요. 그렇지만 21년도부터 살아나고 있고 22년도도 실적이 괜찮았거든요. 별도 기준으로. 그래서 올해 1분기는 지금 나와 있는 실적으로는 약간 적자가 나오긴 했는데 현재 이 실적이 성장하는 기조로 봤을 때는 나머지 2, 3, 4분기, 특히 이제 3, 4분기에 우리나라 반도체도 좀 좋아지고 하면서 중국 반도체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기조가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피델릭스의 이 종목 저는 잘 보셨으면 좋겠고 아직은 시장에서 그렇게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은 아니고 네. 일부만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당장 뭐 내일 따라 들어가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충분한 조정 시에 눌림목 구간에서 단타 한번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좋은 기회가 온다면은 한번 공략 타이밍을 잡아드릴 테니까 네. 일단 관심 종목에만 한번 넣어놓고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피델릭스였습니다. 미중 반도체 상호 간의 규제 사이에서 중국 반도체 수혜주로 이거래일제 상한가에 도달했는데요. 주가도 오랜 기간 저점을 횡보했고요. 또 재무 상태 개선되는 중이고 하반기에 더 긍정적으로 전망 주시면서 관심 갖고 보자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적풍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또 다양한 정보, 많은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이후입니다. 8시부터 적풍 전문가님께서 방송에 이어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시는데요.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지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오늘도 예상하셨겠지만 네. 저는 오늘 실적 얘기 또 하고 갈 거고요. 네.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 실적주를 여러분께 두 종목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오늘 도전상한가 종목 역시도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 기업이고요. 앞으로 2, 3, 4분기 또는 내년에 실적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기업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을 보면은 예전처럼 막 이상한 테마주들만 가는 시장이 아니라 오히려 좀 정상적인 기업들 있죠. 삼성전자, 뭐 LG전자 최근 좀 꺾이긴 했지만 현대차, 기아차 같은 굉장히 멀쩡한 기업들이 잘 가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실적이 괜찮은 기업을 준비를 좀 했고 그리고 아까 제가 특징주에서도 대형주 너무 큰 기업보다는 중소형주를 좀 많이 저는 보고 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대형주들이 한 뭐 5%, 10% 올라갈 때 중소형주는 40%, 50%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쪽에서 좀 수익을 내셔야 작년의 손실들을 한 번에 메꿀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또 아무 종목이나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실적이 겸비돼 있는 바닥권 중소형주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좀 했으니까 오늘 도전상한가에서 드리는 한 종목과 공개 방송에서 드리는 또 한 종목 확인하셔가지고 계좌 복구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1분기 어닝 시즌부터 해서 실적을 연이어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실적 개선되는 초저평가주 두 가지 방송에서 공개해드린다고 하네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적풍 전문가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8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는데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추천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앞으로 또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창용 대표님의 추천주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5월 8일에 매수했던 HPSP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매수 이후 우상향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강세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AS 때 부채 한도 협상이 주말 사이에 좀 될 경우에 반도체 긍정적 전망 주셨고 절반은 수익 실현, 잔량으로 대응해보자 의견 주셨거든요. 어떤 이야기 주실까요? 일단 절반은 가지고 계시라고 네, 제가 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네. 더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일단은 부채 한도 협상 끝났지만요. 아직 표결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오늘이 31일. 내일이죠. 네. 네, 내일이죠. 내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에 대한 리바운딩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리바운딩도 그렇고 지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실적이 나오고 그리고 수급적으로 지금 괜찮은 종목들은 계속 끌고 가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HPSP 같은 경우에 수급적인 부분 좀 살펴보게 되면요.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HPSP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실적의 영업이익률이 무려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보게 되면은 실적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 HPSP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열처리 장비 업체인데요. 이쪽 시장 안에서는 사실 국내에서 단연 1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독과점 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과점의 영역에 따라서 네. HPSP에 대한 실적의 우상향 그리고 실적이 이어지는 실적의 연속성을 놓고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좀 끌고 가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시면 아시겠지만은 기관, 외국인, 금융투자, 기타 이제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또 공략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1분기 실적도 올해 좋았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나중에 반도체 시황이 괜찮아질 때는 더 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네.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도 HPSP는 아직 매도할 자리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 일단은 제가 절반은 매도 사인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5월달 초에 드렸습니다. 이번 달 네. 초에 드렸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수익 실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까지도 추세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이날 정도의 매수 사인을 드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우상향 모델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좀 잘 가지고 계시다가 네. 아마 이번 주에 크게 슈팅 아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한도 표결이 끝나게 되면은 네.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전략 제시해 드릴 거니까 그때 정도에 수익 실현하신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31일 미 부채 한도 협상 상향 표결까지 끝날 시에는 반도체 업종 우상향 전망해 드렸고요. 사업 독과점하고 있는 만큼 실적도 더 좋아질 것을 말해 주시면서 나머지 비중 부유로 동일하게 남겨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5월 3일에 매수했던 경기 방어주 덴티움인데요. 긴 관점으로 장기 우상향으로 보유 전략 드렸거든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덴티움도 아직은 목표가 도달은 네. 아직은 도달했나요? 네, 덴티움이? 했습니다. 네. 덴티움이 사실 제가 네. 앞서서도 계속 목표가 도달했지만은 매도 사인을 안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우상향 할 수 있는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덴티움이 지금 영업이익률이 올해 1분기 실적도 30% 영업이익률이 3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덴티움이 영위하고 있는 그 나라를 좀 보게 되면요. 보통 이제 아시아 쪽이 많고, 아시아 비중이 많은데 중국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일단은 국내 임플란트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호적이고요. 왜냐하면 사실 중국에서는 임플란트 시장이 거의 없다시피 전무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가까운 우리나라에서 임플란트를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지금 올해서부터 지역별로 국가 단위의
임플란트 구매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국가 주도로 좀 구매를 임플란트나 이런 의료기기 구매를 하게 되면은 판가는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장점이 뭐냐면 네. 결국에는 2, 3년 동안은 꾸준하게 수요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실제로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덴티움을 제가 매도하지 마시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국내 상장사 중에 오스타 임플란트가 또 있죠. 그래서 네. 근데 오스타 임플란트가 지금 상장 폐지를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임플란트 관련주 중에 네. 덴티움이 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수익을 끌고 가자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덴티움은 매도 자리는 아니고 네. 천천히 우리가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수익을 극대화하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5월 15일에 매수했던 JYP 엔터인데요. 매수한 다음 2거래일 급등세를 보였고 수익 실현 사인 주신 다음에 3, 4거래일 조정세 나왔고요. 최근 다시 강세 나오다가 오늘 또 급등으로 7% 가까이 오르면서 거래 끝이 냈습니다. JYP 엔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사실 이제 JYP 엔터주들 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성장세보다 이제 수익성이 많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요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엔터주들이 아마 올해 정도에는 분위기가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도 이제 막 풀렸고 그리고 공연 매출도 많이 올라갈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JYP 엔터나 YG 엔터, 하이브 뭐 SM은 조금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종합 엔터테인먼트 4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매출 캐파가 작년 대비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주가도 따라서 올라가겠죠. 근데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JYP 엔터가 실적이 좀 좋지만 이 모델 자체가 이 주가 상승 자체가 단기간 좀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좀 말씀을 네. 드렸던 게 좀 기억이 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오늘과 같이 7%의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수급적인 논리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가 시가총액이 이제는 가볍지가 않습니다. 4조가 넘어가기 때문에 대형주라고도 이제는 중대형주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이 부분 놓고 보게 되면은 JYP 엔터테인먼트도 오늘 마찬가지로 부채 한도 이슈에 따라서 아마 주가 향방이 좀 갈릴 것 같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계속 이격이 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한 전략이 계속 맞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고 네. 급등하기 전이 이제 95,000원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어느 정도 좀 내려오게 되면 아니면은 우리가 주가 상승 랠리를 이어 타자라고 했을 때는 최소한 105,000원대까지는 내려오게 되면은 우리가 한번 분할 매수 전략을 담아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YP 엔터 전망은 좋지만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현재 신규 매수 접근 구간은 아니고요. 95,000원 정도 내지의 조정대 매수 가능하고 105,000원 선에서 분할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 드렸습니다. 네, 그런 적풍 전문가님의 추천주 AS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5월 9일에 매수했던 화인서키트 전기차 충전소 관련 종목인데요. 오늘 장중 14% 급등, 마감도 4% 오르면서 거래 끝이 냈습니다. 화인서키트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네, 그때 이제 시장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네. 바닥에서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종목을 소개드린다고 해서 드렸던 건데 네. 드리고 나서 조금 밀리는 구간도 있었어요. 근데 워낙에 저점이다 보니까 좀 밀리더라도 오히려 잘 가져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기분 좋게 장중 목표가 도달도 하기도 했고 네. 윗꼬리를 달고 밀리긴 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거는 나중에 더 좋은 가격에서 팔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꼭 파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아까 낮에 방송에서도 또 우리 노란톡방에서도 설명을 좀 드리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미리 걸어두신 분들은 중간에 수익 실현 체계를 되셨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팔려고 했는데 순식간에 지나가서 못 파셨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번에 더 좋은 자리 파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께 제시했던 목표가가 14,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갔다가 내려온 요 흐름만으로는 여기가 뭐 끝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바닥에서 그냥 한번 잠깐 올랐던 것 뿐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 종목을 언제 추천드렸었냐면은 처음 드렸을 때가 여기였습니다. 여기 3월 20일 날 바닥 구간에서 드렸었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조용하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3월 28일 날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우리 목표가를 완전히 초과 달성을 했죠.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많이들 파셨는데 그 뒤로 주가가 그 다음날 13%더 올라가고 그 다음날 18%가 더 올라가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바닥에서 오르는 종목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더 좋은 가격 오니까 못 파셨던 분들은 14,500원에 그대로 걸어두시면은 또 수익 구간에 나올 거고, 제가 볼 때는 한 16,000원 선까지는 열려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 적당히 좋은 구간 나오면은 또 매도 사인 드릴 거니까 노란톡방에서 저의 매도 의견 기다리고 계시면 좋은 타이밍에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화인서킷 톡방에서는 오늘 전략 사인 드렸고요. 수익 실현하지 못하셨더라도 14,500원 다시 수익 구간 올 것으로 봐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5월 4일에 매수했던 KC코트렐 탄소중립 히토류 관련 종목이고요. 네 번째 전략 주신 종목입니다. 수요일 날 방송 이후에 25일 목요일 날 18% 장중 급등하면서 4,000원 목표가 또 넘어섰습니다. 어떤 이야기 주실까요? 이제 오늘 가져온 거는 이제 네. 목표가 도달해서 이제 파신 분들 걱정은 하진 않아요. 네. 이제 수익 내셨으니까. 그래서 4번이나 우리가 수익을 내서 누적 수익이 엄청 쌓였는데 오늘 다시 한번 가져온 이유는 못 파신 분들께 전략을 드리기 위해서 또 가져왔어요. 그때 제가 이제 4,000원대에서 짧게 파실 분들은 수요일 날 바로 제가 방송에 나와서 맞아요. 짧게 파실 분들은 4,000원 넘어갈 때 파시면 되겠고 네. 길게 보실 분들은 4,500원까지 보세요. 네.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4,500원에 걸어두신 분들은 당연히 체결이 안 되셨겠죠. 이 종목이 올라갔던 이유가 탄소 중립이라는 원래 기본 재료가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원자재주, 히토류주로 올라간 그런 케이스였는데, 히토류주가 최근에 장이 안 좋을 때 시장에서 이제 해지성 자금들이 많이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근데 요즘 보면 어떻죠? 지난주부터 증시가 좋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해지성 종목들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 같이 이제 올랐던 게 유니온이나 또 유니온 머티리얼이나 이런 종목들이 그 히토류 쪽 관련주였는데 오늘 네. 다 같이 좀 하락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KC코트렐도 그런 동반 하락이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요. 주가는 분명히 다시 한번 추스르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어디가 저점일지는 저도 좀 보고 있는데 한 3,200~300원 정도가 아닐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내일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점이 나오고 다시 한번 주가는 4,000원을 뚫고 4,500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요번에 못 파셨던 분들은 어차피 좀 길게 보시려고 하는 거니까요. 좋은 가격대가 되면은 또 팔 수 있을 거예요. 이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고요. 아까 보니까 추가 매수 의견 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언제쯤 네. 사면 좋을까? 근데 저는 아직은 아니고 내일쯤 보면은 좀 상황이 좀 잡힐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내일 공개 방송에 오신다면 이 부분 좀 더 짚어드릴 수 있으니까 향후 노란톡방을 계속해서 주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3,200, 3,300원 선 저점 다진 후에 다시 4,000원, 4,500원 상방 더 열려있다고 봐주셨고요. 목표가까지 보유, 추가 전략은 채팅방 들어오시며 자세하게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다음 종목은 4월 25일에 매수했던 메타버스 관련 종목 스코넥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2% 강세 마감이 됐고요. 이런 4월 달에 선취매로 전략 주신 종목이잖아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바닥에서 정말 소리 없이 잘 올라가는 그런 효자 종목 중에 하나고요. 네.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수익률 기준으로는 한 8% 정도 잡혀 있는데 떨어졌을 때 사신 분들이 좀 수익이 높으시더라고요. 아무튼 잘 가고 있는 종목이고 아직 재료 안 나왔습니다. 지금 6월 달 초에 나오는 애플의 MR 헤드셋 기대감이고요. 그리고 애플의 제품이 나오고 나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삼성에서도 똑같은 헤드셋을 출시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으로 바닥에서 장이 안 좋을 때 드렸던 종목이고 현재 흐름들은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당장 내일 파셔도 되고요. 네. 너무 좋은데 지금 사도 되냐 질문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사셔도 됩니다. 상관없고요. 네. 제가 목표가로 제시했던 그때 이제 5% 이상 올라가면 파세요 했던 거는 넘어갔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가격으로는 14,500원을 제시드렸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상승 여력이 남아 있으니까 제가 처음에 제시할 때 사신 분들보다는 좀 못하겠지만 지금도 나쁘지 않은 금액이고 14,500원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매수도 현재 가능하고 또 수익권이기 때문에 수익 실현도 좋다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적풍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시간입니다.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 들어보는 시간이죠. 먼저 이창용 대표님의 전략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고민을 한 게요. 네. 사실 반도체 종목은 제가 좀 많이 좀 주셨어요. 드렸었고, 네. 뭐 엔터 쪽도 그렇고요. 보통 이제 기술주들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선택을, 일단은, 실적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바닥에서 이제 살짝 올라오는 종목군들을 좀 선택을 좀 해봤고요. 조선업종들을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종목명은 현대미포 조선이라는 종목이고요. 잠깐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 특수선 그리고 중소형선을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럽발 통해서 유럽에서 이제 역대 최고가의 수주를 좀 기록을 했고요. 국내 특히나 이제 국내 LNG선 등의 친환경 선박 등의 가격 상승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이 가격 협상력 등에서 우수하다라고 좀 평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조선업황들은 10년 내에 최고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일할 사람이 없어서 조선업종 업계에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바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주가 향방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사실 좀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수급적인 논리로 좀 봤을 때는 바닥에서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업황 그리고 시황이 괜찮은 섹터들, 네. 이것을 좀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조선 업종들을 좀 살펴봐야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선 업종들이 호황을 누렸지만 반도체나 뭐 2차 전지 다른 섹터에 밀려서 네. 사실 좀 못 갔던 게 좀 그쵸.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이제 선침의 관점에서 공략을 좀 해보려고 하면 네. 조선주 괜찮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현대미포조선은 일단은 목표 수익률은 10% 정도 잡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85,000원대 좀 제시를 좀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69,700원대 제시를 해드리면서 일단은 우상향 모델 쪽에서 우리가 좀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동평균선만 보더라도 우리가 장기 이동평균선 살짝 돌파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쉽게 공략을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다른 뭐 보조지표보다 이동평균선이 제일 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대미포조선 가지고 계시면서 10% 목표 수익 잡고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 현대미포조선을 추천드렸습니다. 친환경 선박 LNG 가격 상승세와 수주 증가로 선침의 관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목표가 85,000원, 손절가 69,700원, 가격 전략까지 세워드렸습니다. 네, 그럼 적풍 전문가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네.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형주를 준비를 좀 했고요. 네. 오늘 장중에 여러분들이 놀라셨을 만한 부분이 LG전자가 급등을 했어요. 네. 장중에 10% 이상 급등을 좀 하면서 네. LG전자의 그 자동차 사업 부분, 여기 차량 전장 부분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네. 그 수혜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힌트로는 지금 LG전자가 미국에서 마그나와의 합작사를 세운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실적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 마그나와의 조인트 벤처가 앞으로 실적을 많이 낼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마그나의 조인트 벤처는 향후 연간 20% 정도의 상승을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꾸준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그래서 오늘 장에서 시장의 또 메인 재료는 아니었지만 상승들을 좀 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은 소형주라는 말씀을 드렸죠. 시가총액이 지금 500억대에 머물러 있는 종목이고 원래 500억이 아니라 300억대도 머물렀던 적도 있었는데 최근에 나름 올라와서 500억대까지 이제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상태라서 올해가 흑자 전환의 어떤 원년의 해가 될 것이고 이 자동차 부분들이 좋아지면서 향후 마그나와 함께 동반 상승이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LG전자가 장중에 10% 올라간 그 수혜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주가가 살짝 오르긴 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드리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이 차트만 보고도 어떤 건지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세한 전략을 들으시러 8시 방송에 오시면 되겠고요. 나는 종목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후 8시 공개 방송에서 저의 디테일한 전략들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목표 네. 수익률은 5% 정도로 잡아봤고요. 이거는 약간 단기 성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소형주로 LG전자 전장사업 수혜주, 마구나 협력사이고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더 상승 기대되는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을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10분 후입니다. 8시부터 적풍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십니다. 주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시장에서 어떤 테마성 종목들보다는 실적이 기반된 종목들이 확실히 좋아요. 네. 대형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중소형주는 당연히 실적이 기반된 종목들이 하락장을 겪고 난 이후에 투자자들께 많은 선택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저평가되는 종목들을 두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한 종목은 방금 도전상한가 종목에서 말씀드린 자동차주를 하나 드릴 거고요. 또 한 종목은 실적이 너무나 좋고 이번에도 잘 나왔는데도 너무나 잠들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를 가져왔는데 제가 실적으로 추천드리는 종목치고 안 오른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종목도 안전하게 가고 싶으신 분들, 바닥에서 싸게 잡아보실 분들께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8시 방송에서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력들 여러분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뒷받침되는 저평가 두 종목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적풍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10분 후인 8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